자, 이제 세법상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보다 회사가 더 많이 계상한 경우 혹은 적게 계상한 경우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회사의 회계 처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나 해놓고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이자 비용 100 대변에 자, 현금 1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런데 저 이자 비용은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었다. 얘가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었다. 자본화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비용이었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요 이자 비용 아니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법인세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다 쓰면 안 되지. 얘 이자 비용이 아니라 얘 건설 중인 자산이 되어야 해. 왜 비용 처리했어? 이런 경우가 과소계상한 경우예요. 과소계상. 그렇죠? 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180 대변에 현금 18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저 금액이 마찬가지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돼요.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그런데 세법상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으로서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는 금액은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건설 중인 자산 100원만 하면 되는데 왜 180원을 했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80원이나. 이런 경우가 과다 계상한 경우예요. 과소 계상한 경우나 과다 계상한 경우나 법인세법상 자본화해야 되는 원가와 달라졌으니까 우린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다 계상한 경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계상한 요 80원 있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세법상 적정 금액은 100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얼마가 80원이. 그러면 그 건설 중인 자산 중에서 회사가 처리한 건설 중인 자산 중에서 80원만큼은 손금에 상입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자 비용 180 중에 100원만 자산의 원가고 나머지 80원은 그냥 비용이야. 자산의 원가가 아니라 이자 비용이야. 그냥. 아유, 너 착각했구나.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손금이야. 네가 손금으로 가야 되는 금액까지 자산의 원가로 네가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세법상의 자산 금액과 틀어져 버렸네. 자산의 차이는 우린 유보라고 해. 이렇게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과소계상이요. 과소계상도 간단해요. 야, 건설 중인 자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다 이자 비용으로 해놨어? 너 이자 비용 그거 잘못됐어. 이자 비용 그거 이자 비용 아니야. 네가 계상해 놓은 이자 비용 그 100원 비용 아니야. 손금 불상이. 비용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이야. 건설 중인 자산. 너 왜 비용 처리했어? 네가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해가지고 지금 세법상의 자산 금액과 틀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소계상은 과다계상처럼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가 않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딥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아마 요것 때문에 아마 옥하방에 요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과소계상한 경우를 좀 더 딥하게 들여다 볼게요. 과소계상했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치 그냥 심플하게 차이를 조정하면 끝인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삼각자산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요. 삼각자산. 지금 우리가 취득 등을 하고 있는 그 자산이 삼각자산이다. 그 삼각자산에 대해서 자본화해야 될 원가보다 적게 계상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자산에 대해서 세법상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100원인데 회계 처리를 몽땅 다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저 100원이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데 그 100원을 몽땅 다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하는 바람에 세법상의 자산보다 낮은 금액 과소계상했다. 그러면 보세요. 감가상각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비용 처리된 경우죠.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돼야 되는 금액을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예,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서 상각 부인액과 비교하셔야 돼요. 즉시 감가상각의제, 즉시 상각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회사가 과소하게 계상한 그 100원을 곧장 그냥 손금불산입 유보하시면 안 되고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나중에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서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서 시부인을 행한 다음 상각 부인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 손금불산입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상각 부인액만 손금불산입해서 유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하셔야 돼요. 과소하게 계상했다. 그러니까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감가상각자산의 원가로 처리되어야 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했다면 우리 법인세법은 즉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고 그냥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얘를 곧장 손금불산입하면 안 되고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취득한 요 상각자산의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서 요 금액과 상각 범위액을 비교한다. 한도 이내라면 손금 다 인정, 감가상각비로 다 인정. 상각 범위액 한도를 넘어가면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상각 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이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는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는구나. 그럼 비상각자산의 과소계상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문제 없겠죠. 비상각자산이라면 즉시상각의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는 과다계상한 경우와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플하게 차이만 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요. 자, 상각자산인데 당기 사업연도 말 현재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인 거예요. 건설이 진행 중이다. 건물 건설 공사다 치면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 완공이 안 된 건물의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을 회사가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아, 그러면 건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얘가 상각자산 건물이거든요.
상각자산을 지금 내가 취득하고 있어요. 아직 취득이 완료가 되진 않았어요. 그 상각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했대요. 과소계상했대요. 그러면 상각자산의 과소계상이니까 즉시 상각의제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어야 상각할 수 있는 건데,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파트 가보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서 제외한다고요. 건물인데, 분명히 상각 자산인데 아직 건설 중이다. 완공이 되면 상각 자산이지만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각을 할 수가 없다. 회사가 과소하게 계상했다. 상각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 금액을 과소하게 계상했다. 그러면 즉시 상각 의제로 봐야 하는데, 상각 자산의 원가를 비용 처리한 거니까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이라서 상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얘가 즉시 상각 의제가 되어야 하지만 상각 자산에 대한 그 원가를 비용 처리한 거니까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이라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서 상각 범위액은 없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 회사가 몽땅 요 비용 처리한 요 금액,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지 않은 요 금액은 상각할 수 없는데 상각한 거와 마찬가지니까 요 금액을 전액 다 상각 부인액으로 보아서 손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공부하실 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로서 아직 완공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 불산입 유보한 다음 그 자산이 완공이 돼서 감가상각 시부인이 행해지고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요 금액을 상각부인액으로 취급해서 손금 추인한다는 얘기가 있죠. 걔를 왜 상각부인액으로 취급할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각자산에 대한 과소계상이 맞아. 즉시 상각 의제야. 그런데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이야. 상각할 수가 없어. 상각 범위액이 없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데 상각액이야? 그러면 이 상각액은 감가상각할 수 없는데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냥 몽땅 다 상각부인액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최종 정리.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과다하게 계산했다. 그냥 차이를 세무 조정한다. 과소계상했다. 그러면 살펴본다. 요 자산이 비상각 자산이냐, 상각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라면 그냥 차이만을 세무 조정한다. 상각 자산이라면 살펴본다. 완공이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는가. 미완공, 완공. 미완공이라면 상각 부인액으로서 손금 불산입 유보한다. 그리고 추후에 완공이 되면 추후 완공 시 완공이 되면 상각 시부인을 할 거고, 완공이 됐으니까 상각 시부인 하겠죠.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추인한다. 그렇죠? 자, 완공이 됐다. 그러면 과소계상한 그 금액은 즉시 상각 의제액이 돼요. 즉시 상각 의제액. 그래서 얘를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니까
상각 시부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각 범위액 이내에서 한돈의 손금 인정하시면 돼요. 요게 건설자금 이자의 최종 정리본이에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건설자금 이자는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